오랜만에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한 10개월 만에 여기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할 때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긴 있어요. 홈카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요 에스프레소 머신, 못 보던 게 들어왔죠. 오늘 영상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드론기 코리아에서 새로운 머신을 출시했다고 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20일 정도 사용해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장단점을 솔직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깝깝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어서 이 머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드론기 코리아에서 이번에 출시한 라스페셜리스타라는 반자동 머신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드론기 데티카 제품하고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반자동이라는. 그런데 생긴 게 완전 다르죠. 뭔가 더 전문가스럽고 그런 스멜이 나는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머신기랑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큰 사이즈인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작정 설명을 드리기보다 어떻게 다른지 커피를 뽑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제가 이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뽑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커피를 뽑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아주는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피가 커졌고요. 그라인더에 원두를 넣어서 가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커피 컨테이너, 원두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고 또 호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설명서에는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다이얼은 일반 그라인더에 달린 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분쇄도, 그러니까 곱기를 어느 정도로 이제 갈아줄 것인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것도 원두마다 다 달라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5 정도로 두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입맛이 까다롭거나 뭔가 좀 많이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5 아래로도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요거 원두 컨테이너 뚜껑을 덮어주면 돼요. 요 고무가 돼 있어서 뭔가 좀 밀봉되는 잘 냄새라든지 뭐 그런 게 잘 안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꽉 덮어줘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금속 재질의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깜빡깜빡거리죠? 중앙에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지금 예열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벌써 예열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추출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그라인더 분쇄도를 설정하는 거고, 아래는 원두를 얼마나 분쇄해서 포토 필터 안에 담아줄 것인가, 그거를 결정 짓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해보니까 한 요 정도면은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 포토 홀더에 싱글샷 요 바스켓으로 꽂고 원두를 한번 갈아서 분쇄해서 포토 필터 안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만 딱 해주면 여기가 이제 원두 배출구거든요. 원두 배출구에 체결만 해주면 알아서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원두가 다 갈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기계 본체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숨어있는 아이콘들이 많은데 이 빨간색 알림등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표시가 원두 표시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두를 제가 적게 넣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안에 원두가 없다, 원두를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를 받았잖아요, 그죠? 포토필터 안에 지금 담겨져 있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원두 배출구와 포토필터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두 가루가 얼마만큼 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꺼내봐야 돼요.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뭔가 탬핑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하느냐? 아닙니다. 기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탬핑이라고 이렇게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계 자체 내부에 탬핑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루를 흘리지 않고 여기 내부에서 탬핑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가 액세서리가 많이 줄었던 이유입니다. 자, 저는 2번 정도 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잘못 뽑은 거죠. 여기 위에 버튼을 보시면 지금 곱하기 2라고 돼 있습니다. 곱하기 2가 뭐냐? 싱글샷이 있고 더블샷이 있잖아요. 더블샷을 할 때 이 곱하기 2 버튼을
주면 되는데 저는 싱글 바스켓을 꽂은 상태로 지금 더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싱글 바스켓을 넣었죠. 그러면 곱하기 2 버튼을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의 보통 이제 그 더블샷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설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이걸 껐다 켜더라도 뭐 이게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있던 그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여기 상태 표시창에 지금 탬핑을 하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려요. 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적당히 됐어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에스프레소 추출구입니다.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잔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높이가 안 맞아요. 자칫하면 밖으로 이제 다 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받침대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꺼내주면 됩니다. 그냥 필요 없을 땐 올리면 되고 필요할 땐 내려주면 되고 편리하죠?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에스프레소를 뽑을 것이냐, 아메리카노를 뽑을 것이냐, 일반 커피를 뽑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에스프레소를 뽑을 거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로 맞춰놓고 OK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싱글 바스켓에 해서 한 잔 하면 30ml에서 40ml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나는 싱글이 뭐 한 30ml에 오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그대로 뽑은 거예요. 고소해요. 지금 제가 요거 먹었던 게 리치 아로마라는 드론게에서 나온 원두예요. 제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좀 묵직해요. 맛이 조금 진합니다. 뭐 에스프레소니까 당연히 진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뭐 산미랑 뭐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쓴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커피라면 어느 정도의 쓴맛은 가지고 있지만 요거를 굳이 쓴맛이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고 좀 고소하면서 곡물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맛이 나옵니다. 이제 추출을 다 했으니까 포터 필터를 제거해야겠죠? 여기 남아있는 커피 이제 찌꺼기를 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똥이 됐습니다. 그러면 넉에다가 이렇게 퍽을 버려주면 되는데 이 안에 내부가 검해갖고 안 보이시겠지만 안에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퍽이 에스프레소로 커피 분쇄부터 탬핑 그리고 추출까지 이렇게 한 과정을 다 보여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라인더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그라인더가 별도로 필요가 없잖아요. 별도의 그라인더가 있으려고 하면 콘센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콘센트 하나로 요걸 다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피는 실제로 더 커졌지만 콘센트의 부담도 적고 실제로 유유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남는 공간이. 제가 여기서 하던 게 있던가요? 여기서 하던 거는 원두를 갖고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두 찌꺼기를 버린 거밖에 없어요. 저기서는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모든 과정을 여기서 다 끝낸다.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요거는 이미 머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탐내실 만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손댄 거 진짜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커피 가루가 하나도 흘린 게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칠칠맞게 덤벙대지 않는 이상 뭐 그렇다고 특별히 조심한 것도 없지만 정말 뭔가 커피 가루가 흘려가지고 2번 손가고 3번 손가고 뒤처리를 뭐 따로 해줘야 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사실 저런 뒤처리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바쁠 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커피를 한 잔 하고 싶어도 저런 거 치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또 뒤처리해서 깔끔하다는 점에서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에스프레소를 한 잔 내리면서 이 기계의 장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추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계가 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가열이 되기 전까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여기 위에는 정확한 명칭은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워머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컵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설거지 하고 나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해도 키친타올 같은 걸로 100% 안 닦아주면 안에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게 따뜻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뭐 뜨거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덜 빠진 물기나 덜 마른 물기가 다 싹 말려버려요. 일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두를 뽑아야 되죠.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싱글 바스켓이 아닌 더블 바스켓으로 추출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라는 건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거다 보니까 싱글샷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많이 묽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투샷으로 뽑아볼 겁니다. 여기 싱글 바스켓이 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뽑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블 바스켓을 꽂아줘요. 네, 원래는 저걸 설거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로바로 시연하느라 제가 지금 설거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걸 아까 장착 포터필터를 장착만 하면 바로 이제 그라인딩, 기존에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 있으니까 그 값대로 번거롭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바로 분쇄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두가 지금 없다고 나와요. 제가 딱 쓸 만큼만 넣어서 그런 거고요. 많이 채워두면은 깜빡거리진 않겠지만 좀 오랜 시간 뒤에 먹는다. 신선도가 아무리 이게 밀폐됐다고 해도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그때 부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표시가 뜨죠. 탬핑을 하라 뜻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깜빡깜빡거려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레버로 탬핑을 한번 해볼게요. 네, 탬핑 강도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다 해버립니다. 진짜 근데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또 여러분 똑같습니다. 또 뭐가 실수일 것 같아요. 더블 바스켓을 꽂았는데 더블을 안 눌러줬잖아요.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자랄 거예요. 아무래도 한번 뽑아볼까요?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잘 됐네요. 새로운 원두도 한번 먹어보고. 오페오라는 원두예요. 아까 실수했던 부분 뭡니까? 요 더블 바스켓을 꽂았는데 곱하기 1을 안 눌러줬다. 곱하기 1을 누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실수를 했던 게 뭐냐, 이게 커피 그 분쇄되는 원두 가루를 조절해주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싱글 때는 그러면 좀 줄이고 또 더블 바스켓을 꽂을 때는 또 다이얼을 그때에 맞춰서 이제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번거롭구나, 이게 왜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팅 값은 그대로 뒀죠. 싱글 바스켓에 할 때.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만 눌러주면 더블 바스켓에 2배의 양만큼 들어갑니다.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원두가 바뀌면은 뭔가 이제 더 맛있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세팅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원두를 다 먹을 때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은 원두 분쇄부터 해보겠습니다. 분쇄는 다 했고요. 탬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양도 딱 적당하게 잘 받아졌어요. 이게 너무 덜 담겨도 안 되고 사실 너무 많이 담겨도 추출구에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포터필터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메리카노를 받을 잔을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 딱 이 시점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보통 반자동 머신은 뭐 사실 에스프레소 모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뽑고 나서 전기 포트에 따뜻한 물을 끓이고 그거를 이제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부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그 노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 모드만 하면 지가 알아서 에스프레소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채워줍니다. 그게 아주 편리해요. 왜? 전기 포트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액션 하나가 줄어들었고 콘센트 하나도 없어도 되고 자리도 그만큼 확보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존에 쓰던 반자동 머신하고 정말 다른 거는 엄청 액션들이 많이 줄었다. 공간도 줄었다.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자,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일단 아메리카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아메리카노 추출이 끝났습니다. 적당한 크레마와 아메리카노 버튼 하나만으로 별다른 액션 없이 이렇게 한 잔을 뽑아냈습니다. 새로운 원두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떴죠? 요게 뭐냐면 물을 부어라, 이런 표시입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채우면 여기 또 없어지겠죠? 아까보다 묵직한 맛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프레소로 먹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지만 다크 초콜릿인 게 확실히 이제 티가 난다. 나쁘지 않아요. 자, 제가 아메리카노 추출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들은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버튼 하나하나씩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설명하면 광고주야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겨우실 테고, 그리고 초보라면 이 정도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알려는 드려볼게요. 여기 온도 조절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떤 원산지인 원두에 따라서 물 온도가 맛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외운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크 로스팅이 된 거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를 더 낮게 줘야 된다는 것 같고, 좀 묽게 로스팅 된 거 있죠? 연하게 된 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를 세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다크는 안 쓰니까, 아까 방금 먹었던 것도 다크 초콜릿이라고 해도 그렇게 뭔가 새까맣게 탄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보통 로스팅 된 거를 보면 좀 중간 정도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간에 놓고 마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혀가 소믈리에 정도에 되는 그런 쌔바닥을 가셨다 하면은 요거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티백 같은 거 이렇게 잔 표시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굳이 아메리카노를 뽑지 않아도 그 뜨거운 물만 따로 추출할 수 있어요. 티백을 넣어서 여기서 물 받으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요 스티밍인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용이에요. 이전 데티카를 사용할 때 스팀구를 안 써봐서 뭐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여기 썩은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이게 좀 안 좋나 싶어가지고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외 영상까지 찾아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연습이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이 정도의 활동 범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움직여야지 사실은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요거는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스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페라테 한 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라떼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원샷으로 하는지 투샷으로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유가 섞이면 좀 밍숭맹숭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블 바스켓을 이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추출은 끝난 것 같아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우유 스티밍을 하면 돼요. 우유를 스팀 피처에 담아 보겠습니다. 머신 오른쪽에 보면은 스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요거를 돌려주시면 돼요. 스팀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전에 사용했다 하면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토출구로 스팀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볼게요. 스팀 아이콘이 뜨죠? 지금 스팀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2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스팀이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상업 머신에 비해서는 늦는 편이지만 가정용으로는 빠른 편입니다. 자, 이게 예열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처음에는 좀 걸리는데 두 번째는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거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 보면서 좀 하긴 했는데 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받아놓은 에스프레소를 먼저 담겠습니다. 스티밍으로 만들어 놓은 우유를 한번 부어 볼게요. 네, 생각처럼 잘 안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던지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일단 보시면 뭐 라떼 아트 같은 건 전혀 안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부드럽네요. 너무 뭐 당연한 말 하나? 자꾸 디저트가 생각이 나는 맛입니다. 근데 은근히 오기쟁이네요. 별로 제가 뭐 라떼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뭔가 잘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 번의 연습 끝에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작정하고 연습하면 뭐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라떼 아트에 공들일 이유를 못 찾겠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홈카페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눈이 확 돌아가는 제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왜냐면 뭐 기존 머신기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저도 일반 머신기로 한 10개월 동안 홈카페를 이용했고 이 머신기는 사용한 지 이제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이전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해서요. 여러분들도 홈카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이 라스페셜리스타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또 이쁘고 쌈박한 가전제품을 발견을 하면 사용을 직접 해보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